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상당히 안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일단 그 지수부터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지수가 2.64%나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환율도 상당히 환경이 안 좋아져 버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국내 증시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경우에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끌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해야 되는 관세 부분,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2차전지 쪽이나 반도체 쪽에 지원금 받던 이런 부분들이 다 끊길 위험성,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국내 증시가 지금 완전히 폭탄을 맞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 충격받았던 게 삼성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수가 추락하고 있는 이 그림하고 삼성전자가 추락하는 그림이 비슷하게 생겼죠. 워낙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4.5%나 또 추가로 빠져버렸습니다. 외국인 매매한 거 보시면 1400만 주를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처럼 이 묵직한 종목이 외국인이 1400만 주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거의 한 7, 8천억 넘어가나요? 여튼 엄청나게 쏟아 부어버리니까, 그것도 뭐 900만 주, 800만 주 팔는 상태에서 여기다 추가로 더 던져버리니까 이걸 받아내지 못하고 그냥 밀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이게 이렇게 밀리니까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도 뒤로 밀리는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져 버렸고요. 지수도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신용 매수자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을 겁니다. 코스토라니 선생님 책에도 미수 신용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건 이제 실제 경험담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코스토라니 선생님이 투자 초창기 때 처음 증권사 격장 가서 경험이 많지 않은 그 시점에 신용을 지른다는 얘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0만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 1억이 있다면 한 3억치를 배팅을 치면 3배를 더 먹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1억 가지고 2억을 빌려갖고 합쳐 3억치를 때려버리면 올라가면 대박입니다. 근데 이게 특히나 미수거래를 쓰게 되면 3일 뒤에 갚아야 되죠. 3일 만에 그게 올라가면 가능한데 그 기간 내에 빠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3일 뒤에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3일 동안에 빠지면 올라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거죠. 반대 매매가 나와버립니다. 내가 안 팔고 싶어도 정권사에서 증거금이 부족하면 아침에 동시효과 때 던져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반대매매 이야기가 지금 정권방송에서 반대매매 걱정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신용이 높은 종목들은 일단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시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재건 관련주도 보시면은 뭐 삼부토건 같은 이런 종목은 워낙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데 SG도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3.57%죠. 조금씩 늘어는 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워낙 없던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신용이 좀 양호합니다. 그 다음 SY 스틸텍이 지금 6.8%까지 올라가 버렸죠.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계속 올라가주면 참 좋겠지만 꺾이게 됐을 경우에 반대매매가 나올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확 빠지는 그런 장 초반에 개장할 때 툭 떨어졌다가 반대매매 때문에 툭 떨어졌다가 다시 받아 올리는 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건주 중에 특히나 SY는 SY 스틸텍으로 매수세가 가버리는 바람에 신용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옛날에 한 6, 7% 됐었는데 특히나 이 현대해부다임 같은 종목 8.3%죠. 이게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데모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7% 정도 되고, 한미글로벌, 이건 많이 줄었네요. 뭐 여튼
신용이 높은 종목들이 반대매매 나올 수 있는 이런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신용을 쓰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하겠지 그러고 여기서 미수 풀배팅으로 질러 놓으면 더 빠져버렸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제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많이 빠졌고 지지선 쪽에 왔으니까 반등하겠지 그러고 풀로 질렀다고 쳤을 때 여기서 이렇게는 많이 빠져버리면 지수가 2.64%면 많이 빠진 거죠.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손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힘으로 더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꼬리도 말아 올리지도 못하고 최저점으로 마감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빚내가지고 미수로 또 때려놓으면 그 반대매매 때문에 아침에 툭 떨어지면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손절하고 나면 반등 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수는 쓰지 말자. 이거는 이제 그 코스트라인 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매매하는 게 코스트라인 투자법 그 매매법을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에 나온 내용을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문할 때 현금 매매만 되도록 해놨습니다. 미수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순간적으로. 와, 이건 정말 올라갈 것 같다 싶을 때 풀배팅을 지르고 싶어요. 한 1,000만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원대, 지금 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확실할 것 같으면 1,200을 배팅 치는 게 아니고 한 2, 3천만원을 치면은 한 2배나 3배를 먹을 수 있죠. 같은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더라도. 한 2, 3%만 올라가도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팍 지르고 나면 안 올라가고 딱 멈춰버립니다. 거의 대다수가. 왜 그러냐면 미수 배팅 치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심리이기 때문에 다들 올라갈 것 같다 싶어서 확 지르는 그 타이밍이 고점이 되어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안 받아주고 놔두면 미수 썼던 사람들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던지면서 거꾸로 내려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려오면 미수 쓴 사람들이 정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 힘으로 쭉 빠지는 거죠. 엄청난 손실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레버리지 효과로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한 3,000만원 배팅을 쳐놨는데 밑으로 빠져버리면 손실이 3배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복구하려면 3배나 더 올라가야 돼요. 미수풀 배팅 해갖고 걸려서 뭐 5% 빠졌다. 이거 복구하려면 15%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5% 올라가도 본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금이 줄었으니까 돈을 빌려와가지고 사채 땡겨와갖고 투자금을 늘려서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가진 돈 이것만 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이 있다면 딱 100만원만 하자 이러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원이 플러스 200만원이 되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투자금을 늘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투자금도 딴소리 해가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단 잔고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저도 손실을 좀 봤습니다. 1224만원이고요. 마이너스 69만원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00만원 가지고 해가지고 약간의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100% 현금만으로 매수하면 빠졌을 때 한 뭐 10% 20% 빠졌더라도 반등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대로 버티면 됩니다. 안 팔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미수를 사용하거나 신용을 사용한다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빠졌을 때 밑에서 손절할 수밖에 없는 압박감이 너무 커집니다. 못 견딥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홀딩할 수가 없습니다. 막 손이 막 끌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하면 튀어올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현금으로 가진 현금에,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이면 대다수의 종목이 다 빠져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명성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중을 줄이는 게 낫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기 때문에 지수가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미증시도 별로 안 빠지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빠질 줄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풀배팅 상태인데 이걸 예상을 했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았을 겁니다. 지금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한번 얻어맞아 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69만원 지금 줄었죠. 얻어맞아 버렸기 때문에 내일 반등하는 걸 보고 조금 줄이자 이런 느낌으로 오늘은 그냥 참은 겁니다. 아니면 전 종목이 대부분 다 빠지고 있을 때는 특정 한두 종목 빼고는 다 빠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제가 지금 이 관심 종목을 테마성으로 해서 급등락했던 이런 종목들을 쭉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오늘도 교촌치킨 치킨이 잘 팔리는가 보네요.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변압기 관련한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테마별로 쭉 이렇게
모아놨었습니다. 모아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그 히스토리 관련한 유니온 이런 쪽도 있죠. 그 다음 비트코인 관련한 우리 기술 투자,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종목도 나오고 반도체 관련주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여기 다 섞여 있습니다. 이 관심 종목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종류별로 제가 관심 종목은 종류별로 일단 먼저 분류를 해놓습니다. 건설 관련한 종목, 화장품 관련한, 그 다음에 조성 관련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묶어 놓습니다. 이걸 해놓는 이유는 이렇게 누르다가 이것까지 가버렸다. 제가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한 9시에 시작하면 9시 한 9시 한 30분까지 한 30분 동안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보면 중국 관련주는 너무 많이 빠졌기,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들쑥날쑥 했고요. 조선 관련주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이 꺾이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암호화폐 관련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장경 눌러보면 되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얘가 1대1 매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오늘 저녁에 비트코인이 빠질 것 같다 싶으면 먼저 빠져버립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따로 올라가고 빠지면 같이 빠지는 것 같으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을 예상해 갖고 매수하고 매도하면 되는데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안 빠졌는데 오늘 저녁에 빠질 것 같으면 먼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매매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대장기를 한번 눌러보고 이거 암호화폐 쪽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럼 눌러보면 이 로봇 관련주가 급등했는 모습이 나옵니다. 휴림 로봇 상한가 같고 유진 로봇 뭐 로봇으로 나오는데 로봇 관련주가 뭔가 좋구나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아주 저가형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마땅히 갈 만한 테마가 없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이제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형 종목이 올라가긴 가야 되겠는데 갈 게 없으니까 그나마 이 로봇도 마찬가지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거의 뭐 다크호스입니다.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 머스크입니다. 미국 어디 뭐 직책을 맡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도 있지만 로봇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련 쪽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움직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의 그 로봇에 우리나라 부품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뭐 이런 1,000원짜리 종목이 거기에 부품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단지 일론 머스크 로봇 하니까 로봇이 가능성이 있어지니까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들도 수익이 나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가형이 움직였고, 정말 로봇 관련주가 테마가 붙는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이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가줘야 이게 로봇으로 테마가 붙는구나 하는데 여전히 거꾸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건 갈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대충 합니다. 그래서 로봇 쪽이 약간 매수세가 왔구나. 그다음 자율주행차도 뭐 별 볼 일 없고, 이런 눌러보면 2차전지도 별 볼 일 없죠. 원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 무사한 테마가 거의 없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뭐 그렇죠. 자동차도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자동차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 계속 더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요. 밀리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전 테마들이 다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눌러보고 이거 시장이 이건 너무 안 좋구나. 어느 쪽 테마로 뭐 재건 테마가 가든 아니면 반도체가 가든 뭐 2차 전지가 가든 이렇게 테마가 가줘야 시장이 살아있다고 보는데, 지수가 이렇게 꺾이는데 테마 전체가 거의 다 폭탄 맞아가지고 다 빠지고 있다. 일부 뭐 바이오 종목이 뭐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 빠지고 있는, 테마가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 안 들죠. 방산주조차도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과 평화 개념으로 봤을 때 재건주가 내려오면 전쟁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재건주도 빠지는데 전쟁주도 같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눌러보면 뭐 무상한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 대원화성이 또 올라가죠. 뭐 이런 이제 특징적으로 상한가 가는 종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붙여서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눌러보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장격인 종목들을 따로 이제 모아가지고,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묶어 놓은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전체 테마를 계속 눌러보기가 힘들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좀 잘 나가는, 그 뉴스에 한번 떠가지고 테마를 형성해서 급등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기다 다 분리해 놓으면 여기서 특정 종목이 딱 움직이는 게 포착됐을 때 에브리봇 상승했다 그럼 로봇 관련주를 탁 찍어보면 되겠죠. 가서
로봇이 어떻게 되나 눌러보면 이렇게 움직이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여러 종목들은 이제 쭉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묶어놓은 이건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를 계속 하죠. 그날 뭐 특징적으로 움직이면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하러 가고 이렇기 때문에 바빠서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시간만 된다면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위성 관련한 종목 쪽이라든가 뭐 AP 위성이라든가 이런 종목 또 끄집어 와야 되겠죠.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시장도 뭐 별로 안 좋고 제가 지금 재건 관련주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력도 없죠. 지금 돈도 없으니까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만약에 있다면 여기다가 계속 추가로 등록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이니까 전체적 돈 흐름을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눌러보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 빠지고 있죠. 이게 한 테마만 있는 게 아니고 히스토리부터 해서 뭐 암호화폐, 그다음 뭐 이 원격 의료 뭐 등등 그다음에 그 변압기 관련한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이 테마조차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게 잘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다 팔고 미국 증시로 가야지 이런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특히나 환율까지도 지금 미국 주식을 사기에는 안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죠. 지금 1달러에 1,400원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로 바꿔갖고 미국 증시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바꿀 때에서부터 환차손이 발생해버리죠 이미.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방 먹고 들어가서 미국 증시를 살려고 보는데 미국 증시는 지금 최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가격에서 여기서 받아준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내 증시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반등 기미가 잘 안 보이니까 이제는 이 투매도 나올 것 같고 불안하니까 국내 증시를 매매하지 말고 쉬어야 될까? 쉬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건 한 방법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럴 때도 기회가 주어지는 종목은 있을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국내 증시가 아니면 전 세계 증시가 무슨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전 세계에 어떤 엄청난 악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대피를 했다가 급락 다 하고 나서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지금 빠지고 있는 이 부분은 미국 증시가 차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가 폭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으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됐을 때 세계 경제가 무너지지가 않는다면 많이 빠졌으면 그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빠지면 빠질수록 반등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고 지금쯤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 뭘 들어갈 거냐 하는 겁니다. 쭉 자꾸 빠지고 있는 테마 쪽으로 들어가면 더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괜찮게 보고 있는 테마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일단 재건 테마로 봅니다. 이 트럼프 수혜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취임할 때까지 내년 1월이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1월이니까요. 내년 1월달 취임할 때까지는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라든가 나머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트럼프의 수혜주의 반대 개념이죠. 트럼프로 인해서 손해보지 싶은 업종들은 다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수혜 반대 개념인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바꿔 말하면 트럼프 수혜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트럼프 수혜주를 제가 계속 며칠째 방송하는데 조선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다음 남북경협주 이런 쪽 섹터 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한 뉴스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이 테마 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경협주, 조선, 암호화폐 이 테마 중에 뭔가를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장이 반등하면 지수가 빠지니까 같이 딸려 내려가는데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쪽 테마들 종목이 가장 강하게 튀어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조선 관련주는 지금 현대임수를 대장격으로 봤는데 오늘 한번 꺾였죠. 요건 그 갭이 좀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밀려가지고 갭을 좀 메워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대충 이거 뭐 굳이 줄을 끄자면 한 요 정도 선 정도 내려오면 이제 한번 사볼까 이제 한 방에 다시
그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들어가 볼까 요런 개념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만약 한다면 요 종목이나 아니면 하나오션 이건 이제 군함에 관계되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그 당선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그 군함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관계되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강하게 올라갔죠.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하나오션이 강하게 올라갔고 그다음 현대힘스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저가형 종목 중에 조선 중에 그 뭐 오리엔탈 전공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건 너무 사고리라서 그리고 일성인가요? 이 종목 빠뜨린 것 같은데 일승 그렇죠? 이 종목도 아주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저가형 종목 뭐 제가 봤을 때 움직인 거는 조선관리에서 움직인 거는 이 네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가형 종목 중에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성하고 오리엔탈 전공 요 종목이 강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이건 조선 쪽은 이걸 잡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하나오션이라든가 아니면 현대힘스 요 두 종목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 요건 지금은 제가 재건 테마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 있는데 재건 테마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쪽 종목으로 현대힘스나 하나오션 이런 종목을 지금 딱 좋은 상황이죠. 내려와서 이렇게 그 매물 수화를 해주고 갭을 살짝 메워준다면 들어가기 딱 좋은 상황.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가 지금 지지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거의 뭐 매수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종목이 이제 하락이 멈춰주고 반등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가는 요런 개념으로 그 트럼프 수혜주 중에 조선 관련주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암호화폐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그 진짜 제가 해보니까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올라가지 싶은데 암호화폐가 급등해서 당연히 올라가야 지 싶은데 눌러버리고 오늘 저녁에 암호화폐 빠질 것 같으면 먼저 빠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들어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쪽은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단 이쪽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라는 이 종목이 암호화폐 오른다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혜를 볼 것이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이 종은 빼고 그다음 남북경협주는 좀 이러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하고 통화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하고 통화를 하고 뭐 그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기에는 좀 난감하죠. 그냥 입 다물고 그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액션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니까 남북경협주도 아닌 것 같고 남는 건 재건 관련주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현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은 이게 그 본론입니다. 재건 관련주들 중에 어제 뜬금없이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갔었어요. 범양건영 상한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일성건설, 이화공영 이런 게 이제 상한가 쭉 들어갔다가 오늘 다시 엄청 빠져버렸죠. 이건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뭐 국회 뭐 분들이 와가지고 국내 와가지고 TYM이라는 회사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재건 관련한 그 방문했다는 얘기 제 댓글에 주셨던데요. 이 TYM 상한가 들어간 이유가 이게 그 농기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국회다 뭐 방문단이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에 방문단이 와가지고 이 회사를 방문했답니다. 그러니까 회사 방문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했을 것 같아서 이제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올라갔는데 이건 농기계 쪽에 대동기어라든가 대동이라든가 있긴 한데 이쪽은 그 재건하고는 조금 다른 계열이 아닌가 싶어서 요건 그 가더라도 예외를 하고 나머지 보시면 뭐 일성건설이나 이화공영 이런 종목이 상한가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화공영 같은 이런 회사가 국내 4대강 할 때 뭐 이럴 때 쓰이는 종목이지 이 회사가 우크라이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그 공사를 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한가 들어간 게 어디 실수였다. 얘들이 상한가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올라간 이유는 또 있죠. 기존의 SY 스틸텍이라든가 삼부토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SG 같은 이런 대장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또 끌어올리기 뭐 하니까 얘들 놔놓고 다른 쪽을 찾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끌어올렸고 또 올리려고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관계도 별로 없는데 땡겨 올려놨는데 더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아우가 안 맞죠. 당장 종전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우크라이나에 진출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껏 진출해봐야 3부 토건 정도 MOU 체결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지 나머지는 아닌데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부작용으로 지금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18%나 빠져가고 거의 되돌아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현상이 오늘 재건 테마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힘을 상당히 상쇄시켜 버렸다. 재건 테마로 해갖고 건설주가 올라갔던 상한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돈이 오는가 싶었는데 이게 거의 뭐 18%나 쭉 빠지니까 아 재건 테마에 악재가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얘만 빠지는 게 아니고 덩달아 제가 가지고 있는 SG 같은 이런 종목이라든가 그다음 그 뭐 삼부토건 이런 종목 그다음 뭐 SY 등등해서 전부 다 뒤로 밀려버린 겁니다. 단체로. 그래서 이렇게 뒤로 빠지는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뭐가 갈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트럼프 수혜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본다면 이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역시나 SG가 가장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현재 문제는 그 11월 20일인가요? 그 전환사채 물량 150만 주인가 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얘 지금 하루 거래량이 보면 1,400만 주이기 때문에 나와서 약간 밀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 좀 터져버리고 나면 그 소화 다 돼버리고 나면 그건 악재가 아닙니다. 전환사채 물량 나오는 문제가 생길 때는 수급상의 악재이기 때문에 전환사채 물량 나오면 빠지겠지 싶어갖고 사람들이 매수하는 사람이 멈춰버리고 팔아야 되는 단타한 사람들이 팔기 때문에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안 받아주니까. 근데 그 물량 다 소화되고 나면 더 이상 물량이 없죠. 유동 물량이 6,500만 주인데 150만 주 더 보태봤자 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주가 가치 이런 건 안 따집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그래서 매물만 소화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 20일 날 150만 주 나온다 그러면 그 한 3일 전부터 움직이죠. 움직여갖고 매물이 나오는데 그걸 던지면서 내려온다 치더라도 그거 다 받아줘 버리고 나면 더 이상 안 나오면 이제 악재가 해소됐구나 그러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다 팔고 나서 전환사채 물량 소화되고 나서 그때 들어가지 뭐 하고 있다 보면 무시하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호재성 요소가 터져버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악재성 그게 있긴 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살짝 있고 그 다음 재건 쪽에 확실하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도로 포장하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철강회사로부터 그 슬러지인가 그거 공급받는 체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협업해갖고 지금 진출해 있는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하면 우크라이나에 공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재건 관련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폴란드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유럽 쪽에 거기에 재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간 걸로 뉴스 나온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럼 가서 협의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돈이 없는데 아스팔트 포장하면 돈을 왜 받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주는 이런 이름 명칭이 있는데 개발도상국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런 자금들을 미리 사용해 어차피 개발도상국 도와주는 돈이니까요. 그 돈을 사용해 가지고 먼저 정부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업들한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뭐 자원으로 받는다거나 뭐 받게 되면 그걸 다시 회수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돈이 없어 그 공사를 못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전쟁만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는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 뉴스 떴을 때 가장 유망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 여전히 저는 이 종목을 기본 4,500원대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면 거의 한 6,000원까지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장 우선순위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오늘 SY 스틸텍을 7.4% 다시 끌어올렸어요. 얘는 이제 유동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끌어올리는데 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막 매수했고 땡겨올리면 위로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직접적인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마는 SY가 테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SY 스틸텍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데크 플레이트 그 건물 지어야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시간에서 보시면 장중에 7.4% 올라가놓고 시간에서 지금 3.5%나 빠져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단지 그 세력들이 끌어올리기 좋아서 그냥 얘를 끌어올린 느낌. 3부 토건 돈을 장 후반에 끌어올렸었어요. 분봉으로 보시면 쭉 밀려있다가 상승전환 시켰었습니다. 시켰다가 막판에 다시 밀려버렸는데요. 이건 시간의 거래 한번 볼까요? 시간에서는 거의 그 상태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부토건 같은 종목도 있는데 얘는 너무 부실한 기업이라서 이 종목은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SG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 그 SY도 나름 나쁘진 않은데 오늘 그 유신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작게 빠졌습니다. 그 1.89% 정도밖에 안 빠졌죠. 지금 그림상으로 봐도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지금 밀린 거지, 올라가려는 힘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뉴스를 봤더니만은 이게 나왔어요. 특징주 유신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사단 파견 준비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 이렇게 나오죠. 우크라이나에 지금 특사단을 파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특사단을 파견해서 우크라이나에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쟁에 관련한 뭐 무기 지원 이런 쪽도 이야기는 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 시점에 미국이 그 협상을 하려고 트럼프 후보가 밀고 있는 이 시점에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 무기 지원을 해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또 엇박자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볼 수도 있겠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시선 돌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그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덮어버리기 위해서 무기 지원한다 이러면 러시아에서 난리 나고 이제 뭐 대한민국이 꼭 전쟁 칠 것 같은 분위기가 협상이 되겠죠. 이렇게 돼버렸을 경우에 국민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지금 한참 시끄러운 뭐 특검법 이런 것들이 쑥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건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무기를 줘가지고 러시아하고 이 갈등을 유발하고 북한하고 갈등 이걸 유발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돼갖고 휴전해보면 이미지만 나빠지고, 이때까지 참아왔는데 무기 달라고 그렇게 사정할 때 우리는 남북 관계 때문에 못 주겠다고 그렇게 떠들어 놓고 이제 와서 조금,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 쪽 관련되는 그런 쪽을 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왜 제가 유신을 유망하게 보느냐면,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통령께서 방문할 때 기업가 중에 유일하게 따라간 회사가 유신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말고 중소업체 중에서 따라간 회사가 유신의 회장님이 따라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뉴스에도 보면은 특사단 쪽에 보면은 유신은 해외사업본부장인 김정한 부사장이 재건협력단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OU 체결 이런 뉴스가 없어서 그렇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유신 같은 경우에는 도로는 SG지만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그다음 댐 건설 이런 쪽들이 지금 특화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한 건 할 가능성이 높다. 기대감이죠. 그래서 오늘 올라가려고 폼 잡았는데 재건주가 다 미끄러지니까 얻어맞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현대에버다임 이 종목도 나쁘진 않은데, 이 종목들은 조금 뭐합니다. 이거 장비가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잘 모르겠고 그냥 줄여갖고 정말 괜찮아 보이는 종목만 집중해서 사자 이런 느낌이죠. 재건 테마가 전부 다가 이제 막 혼란하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이것저것 나눠서 사는 것보다는 진짜 좋아 보이는 쪽으로 집중을 하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건 SG하고 유신하고 이 두 종목이 가장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했냐면 제 종목을 먼저 이야기 안 하고 딴 얘기를 먼저 했네요.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SG가 588만원, SY가 206만원, 그 다음에 유신이 498만원 있었는데요. 오늘 조금 조정했습니다. SG를 오늘 손실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6. 몇 프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6, 30, 한 30만원 정도 더 빠졌죠. 그럼 한 540만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추가로 더 집어넣어가지고 600만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SG가 현재 609만원이고요. 그거 돈을 어디서 마련했냐면 SY를 비중을 줄여가지고 SG 쪽으로 비중을 더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신은 거의 한 486만원 정도 이렇게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요거 아까 조금 전에 매도 주문 나왔다고 뉴스 떴는데요. 요거 시간에서 주문 넣었는데 팔렸어요. 4215원에. 그래서 매도됐습니다. 이거는 SY는 다 팔았습니다. 방송하는 중간에 지금 팔렸거든요. 그래서 팔았는 돈이 지금 보시면 128만원 정도가 지금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신하고 SG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SY 128만원 가지고 있던 거를 시간에 거래해서 이게 좀 전에 요때 4시 30분에 아닌데 유신 아니고 SY죠.
조금 전에 방송하고 있을 때 4시 50분에 요때 4,215원에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지금 그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고, 요걸로 뭘 할 거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비중이 SG가 지금 609만원이 한 610만원 가지고 있고 유신이 한 480만원 정도 있죠. 그럼 이제 120만원 정도 현금이니까 요걸 전부 다 유신으로 옮겨 넣겠습니다. 유신이 지금 시간의 거리에서 얘는 단점이 거래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사고 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약간 내려온 상태니까 나머지를 전부 유신을 여기다가 사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그 합치게 되면 128만 원이니까요. 제가 계산기를 푸득 두드려 보겠습니다. 잔고는 맞춰놔야 되니까요. 486만 원에 플러스 128만 원 하면 614만 원 되네요. 유신이 614만 원 정도. 요렇게 해서 합계 잔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1224만 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유신을 사진 않았는데 지금 그 시간에 걸려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최종 정리를 하자면 시장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 지수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이게 지금 꼬리라도 달고 올렸으면 대충 바닥 느낌이 난다. 이 경우도 보시면 많이 빠졌는데 꼬리 달고 올리고 반등 느낌이 나오니까 바닥 느낌이 난다 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은 바닥 느낌이 나는 게 아니고 계속 꼬리 없이 지금 종가로 최저가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팔 사람이 많은데 살 사람이 없어서 최저가로 마감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면 내일 또 반대 매매도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충격받아서 떨어지는 가능성이, 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떨어지더라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발생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더라도 위로 들어 올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대충 위치상으로 이 정도는 이제는 거의 뭐 바닥권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꼬리로 봤을 땐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가더라도 여기 정도 선은 지지할 것 같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 하락이 멈춰지면 가장 상승 탄력이 높게 보여지는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SG라든가 아니면 유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SY 요거는 진짜 오늘 팔아버리긴 했는데 좀 아리송하긴 합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딱 두 종목만 선택하겠습니다. SG하고 유신 요 두 종목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손실이 좀 생겼지만 그 종목을 좀 수정했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안 좋아지면 비중을 좀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 위험을 계속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이제 내일 상황 봐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제는 반등을 좀 생각해 볼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바로 그냥 떠서 출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출발해가지고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밀렸다가 꼬리 달고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을 돌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중에 테마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재건 관련주가 아닐까. 그리고 조선 관련주도 지금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오션이라든가 뭐 현대힘스 같은 이런 종목을 조금은 사볼까 정도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재건 관련주에 제가 관심이 많은 상황이니까요. 요 정도로 지금 우선은 재건 쪽에 승부를 좀 더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매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어제 댓글에 TYM이 그 우크라이나 방문단에서 공장을 방문해 가지고 상한가 들어갔다는 댓글 주셨는데요. 그거 모르고 있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 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도. 그리고 기타 의견이 있으시거나 어떤 정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참고해 갖고 다음 방송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내일하고 또 모레하고 계속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매매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빠지면 홀딩한다 이런 느낌으로 매매를 합니다. 어차피 부업이고 주업은 이제 비록 노가다지만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하고 돈 벌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놓은 상태니까 주가가 빠지면 그냥 일에만 집중합니다. 집중하고 언젠간 뭐 휴전하겠지 아니면 종전하겠지 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휴전하면 올라가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홀딩 이렇게 이제 해놓고 매매를 거의 안 하고 놔둬버립니다. 지금 오늘 한 거는 이 중에 뭐가 가장 자꾸 밀리니까요. 어느 게 가장 반등 탄력이 좋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느라고 왔다 갔다 매매를 좀 했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도 오늘 살짝 한번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10만 원 얻어맞고 손절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 걸려서 10% 먹어갖고 기분 좋게 빠져나왔는데 오늘은 들어갔다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마이너스 10만 원인데 손절해갖고 오늘 그 10만 원 날려 먹었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손실이 좀 덜 덜 나왔을 건데, 이 보시면 다산네트웍스 3,610원에 들어갔다가, 이거 아니죠. 그 앞에 4,000원에 들어갔다가 3,565원에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 올라가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죠? 요즘에서 팔았겠네요. 그래서 100만원치 샀는데 한 10만원 정도 손실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방 얻어맞았는데요. 이 종목도 아니다. 괜히 시간에서 분위기 떼어놓고는 갭 떠갖고 누르는 그 공식대로, 그러니까 갭 떠갖고 행보하다가 이런 얘기죠. 갭 떠갖고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밀려버리니까 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그 어제 시간에부터 매수했던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주르륵 밀려버리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단일가 한번 볼까요? 단일가 못 들어올리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대충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했던 매매를 모두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